100일 쓰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저걸 100번 쓰고 100번 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교주가 됐겠지. 그 방법은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항상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는 지금도 아직도 그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100번 쓰는 게 100번 쓰다가 그만두면 중간에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연필로 쓰면 안 되냐, 종이를 바꾸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자기 목표를 잊지 않고 머릿속에다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번 쓰기를 하라는 그런지 100번 쓰기가 무슨 마술의 주문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거를 한 사람 중에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극이 되고 기회가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생기고 또는 세상이 바뀌는 틈새에 자기 목표가 어떻게 안착되는지를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나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진짜 교주지 내가. 100번교 교주일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 매일 쓰셨나요? 하루도 안 걸리고? 그때는 그랬죠. 매일 썼어. 만약에 하루 이틀 까먹으면 하루 이틀 더 하면 되잖아. 그리고 100일 지나면 안 할 거야 그거? 근데 100일 지나고 나서 또 그 목표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니터에 띄워놓는다든지 수첩에 써놓는다든지 그렇게 제가 지금 100만 원이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다 주식을 사도 되나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야. 그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유능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여도 나 1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야 돼요 할 때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아무 데 가서 한번 해봐. 근데 그래 해도 돼. 뭐 사 이러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을 믿지 마요. 초기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측근들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본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자기의 뜻과 혹은 가까운 주변의 가족 혹은 친구, 선후배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커지면 그 사람들과 헤어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누가 리더로 나타나고 사회 그 구조의 지분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행사하던 과정에서 모든 권력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커서 직원이 20, 30명쯤 되면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개국공신의 반란이에요. 정부의 구조나 똑같아요.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직책이 생기고 영향력이 달라지면서 그거에 불만인 사람이거나 그 영향력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추거나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조정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해야 돼요. 내가 범죄에 연루되든지 약점을 보인다든지 혹은 세금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형사적인 위법 사항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좋죠. 세부적으로. 그리고 동업은 특히 동업하는 사람끼리 동업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동업 교육이란 뭐냐면 이게 동업인지 투자인지 같이 회사를 하는 일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서로.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다 이해해야 돼. 아주 흔하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서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두개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일을 안 해. 그런데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사장한테 너는 왜 월급 가져가? 너는 왜 돈을 가져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일하는 사람은 월급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일을 받아야 되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꾸물꾸물 얘기 안 해. 얼마를 월급이라고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표현한 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월급은 얼마를 줄 건지, 월급의 증액을 할 때는 어떤 조항으로 할 건지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돈은 못 버는데 왜 자꾸 저 월급은 가져가니? 이런 게 다 싸움의 빌미가 된다고.
그래서 계약과 상관없이 감정적인 소요가 늘어나고 이 소요 때문에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계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계약이 양자가 이해해야 돼요. 혼자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내놓으라고 그랬을까? 그런 이해 과정이 불분명하니까 이게 자기가 투자인지 빌려준 건지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은데 너무 제가 좀 무지해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간절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마케팅 수업도 들어보고 근데 제가 아직은 그릇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짠 회장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직원 10명이라면 사장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할 때예요. 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10명이 힘드냐면 한두 명 있을 때는 그 한두 명만 관리하면 되는데 10명은 내가 최대 극한치로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 숫자예요. 정말. 네.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있어. 10명이 오히려 넘어갈 정도까지 어떻게라도 회사를 키우면 그때부터 쉬워져. 이 고개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누구도 10명 이상 관리 못해요. 어떤 사람도. 나는 내 조직도 내 안에 10명 이상 연락은 안 해요. 사장 7명과 변호사 하나, 감사 하나, 회계사.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한계의 인원 관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10명, 본인도 10명.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그다음부터 일을 해. 그래서 힘들고 알고 방향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해갖고 회사를 키워서 20명 되면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다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거 안 넘기고는 사장 클 수가 없어. 10명은 너무 힘들어서 그건 1년, 2년도 못해요. 즉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 다시 5명, 2명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잘 키우면 이때부터는 증폭이 많이 돼서 순식간에 몇십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3, 40명 되면 그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개국공신의 반란 또 일어납니다. 그때가 구숫자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회사는 10명에서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개국공신 반란 일할 때 되게 힘들고 나중에 증자와 자본 혹은 펀드들하고 일할 때 이게 막 상장을 한다든 이 정도까지 가면 거기서 또 금융조직들하고 엄청 스트레스가 또 한 번 와요. 이게 뭐 나중에 걱정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 산을 오르듯이 우리가 주식 오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산 오를 때도 한 번에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 사업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봉우리 가기 전에 첫 번째 봉우리에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봐요. 지금 일단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를 뭔가 이직을 통해서 좀 더 익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라면 그렇게 해요. 내가 관심 사업에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나는 그 큰 회사는 안 갈 거예요. 저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의 회사에 가서 그 회사를 먼저 같이 키우거나 아니면 일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 받으면서 공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창업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0대, 3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남의 회사 가서 일해서 조그만 회사는 정말 열심히 몇 년만 일해도 중견 간부나 고급 간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 일을 거의 대행할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나이면. 그러고 나서 30 초반 중반 때 창업하고 그래서 10년, 20년 잘 가꾸고 50 넘어가면 은퇴 준비해서 후계자 키우고 60대 나오면 돼요. 그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어요. 원래 사업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사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안 되는 회사들, 안 되는 가게들 설득해서 가져와서 그거를 개선하고 바꾸고 이러는 작업으로 다 사업을 했으니까 이게 뭐 미국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가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아주 실없게도 그거를 주인들,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게으르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하면 다 가져가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백종원 프로그램을 봐도 거기 일하는 식당 주인들 보면 아니,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엄청 공부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메뉴도 공부하고 개선도 하고 뭐도 만들고 아니 이런 분들도 한데 그게 막 어떤 때는 막 욕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막 뭐 경제가 어떠느니 뭐 골목에 사람이 없다는 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그걸 개선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지 그것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만 생기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좀 버티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잠깐 다시 회사를 가서 여유를 가지고 다시 사업에서 또 나올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는 갈 수 있습니다. 재수는 좋네 그럼. 그리고 이제 뭐 낮춰서라도 뭐 가면 글쎄 저거는 내가 대답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되게 특수성을 다 들어봐야지 이해를 되기 때문에 저걸 내가 함부로 대답하면 저 사람의 민생에 쓸데없는 내 권위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어쩌면 저분의 질문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서 힘든 상황에도 회사를 안 가시고 계속 안 갔어요. 나는 어쨌든 자격이 없었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어디 취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뒤로 갈 방법이. 그러니까 왜 계속 사업을 했냐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질문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 없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지? 저기 중국말에 있잖아요. 뒤에다 이렇게 배수진 치는 거. 방법이 없어요. 결국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좋아했고 좋아하니까 당연히 했죠.